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바빠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쯤에 경주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었네요. 사고가 났었고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SUV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박았고 초등학교 2학년 피해 아동의 누나가 SNS에 이 사건을 올리면서 이슈화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주 스쿨존 사고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참 이슈화 됐던 민식이법 적용 여부 문제도 있고, 그리고 SUV 운전자가 뒤에서 자전거를 탄 아동을 박은 행위가 과연 고의가 있냐,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고의가 있다면 어떤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주경찰서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면 교통범죄수사팀만 있어도 될 텐데, 이 형사팀이 같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는 것은 지금 이 죄를 민식이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고,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SUV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고의로 상처를 입힌 경우 과연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는 SUV 운전자가 아이를 따라가면서 뒤에서 들이박은 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흔히들 민식이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관련 법 이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식이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해 가중처벌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호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제3조 1항의 죄가 무엇이냐 보면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 과정, 이런 운전하는 것을 업무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업무로 인해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지금 민식이법상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경주 스쿨존 사고 같은 경우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 9살이죠. 9살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에 해당하고, 그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거죠, 운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데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고 상해에 이르기 때문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으로 보자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이론이 없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되는 거는 과연 SUV 운전자가 아이를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고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고의라는 것은 과연 특수상해의 고의냐 아니면 살인의 고의냐, 지금 이것이 문제되고 있는데, 일단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SUV 차량이 황급하게 따라옵니다. SUV 차량이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고 핸들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의 자전거를 들이받죠. 이 들이받는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많은 분들은 또 살인의 고의가 있다, 저 정도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 것이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자면 5살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과연 저 아이를 죽이겠다, 내가 저 아이를 들이박아서 죽여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노 장애가 있든지 우울증을 갖고 있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난 쟤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그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부분이라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수상해라는 거는 상해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아동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전치 진단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는 해당하고, 이제 특수라는 거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힌 죄가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 상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운전자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내가 아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딸을 때리고 도망가는 아이를 잡기 위해서 급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박았다. 나는 절대 그 아이를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 또는 누나는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당신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들이박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또 있어야 되겠죠. CCTV 영상으로만 보면 급하게 우회전을 한 뒤에 엑셀을 밟아서 자전거를 박았어요. 자전거를 밟고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좀 살짝 지나쳤죠. 뛰어넘으면서 애도 다리도 밟은 것 같고, CCTV를 보면 SUV가 급하게 우회전을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 뒤를 박죠. 자전거 뒤를 박고 자전거와 아이의 다리를 밟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차를 바로 세운 것 같진 않아요. 바로 세우진 않았고 뭔가 조금의 시간이 조금은 더 앞으로 바퀴가 흘러간 뒤에 서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특수상해 고의가 있다고 볼 건지 아니면 과실로, 아까 말씀드린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 SUV 운전자는 나는 아이를 칠 의도는 없었다, 빠르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과연 CCTV 영상으로는 과연 아이를 따라가기 위한 의도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따라갈 의도였다면, 단순히 따라가기만 의도였다면 그렇게 빠르게 주행을 할 필요도 없었고, 자전거를 그렇게 치고 아이의 다리와 바퀴를 이렇게 밟고 넘어갈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의성은 있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교통조사팀이 있고 그리고 전문 형사팀을 꾸렸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이 부분은 민식이법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일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처벌은 아이가 상해에 이르렀기 때문에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가게 되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형법 258조의 이 특수상해로 가게 되면 SUV 운전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민식이법이랑 다르죠.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고의라는 부분, 과연 아이를 쳤을 때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급하게 엑셀을 밟다가 업무상 과실로 쳐버린 건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발표가 돼야 될 겁니다. 민식이법과 우리가 기존의 민식이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제3조죠. 제3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시비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건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정해놓은 거고, 이런 걸 정해놓은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를 다들 많이 끌고 다니시고 실제로도 자동차 사고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형사처벌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전과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비대 중과실이나 사망, 중상해 사건이 아닌 이상 처벌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일일이 다 처벌하다가는 국민 전체가 다 전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런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보신 분들은 관련해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기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간단히 조사를 끝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조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문조서라는 거는 경찰관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고, 이런 건 신문조서라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고들은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진술서, 자기가 스스로 사건의 경위,
사고의 경위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진술서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어서 스쿨존이 아닌 상태에서 경미한 사고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스쿨존, 민식이법에 의하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중 13세 어린이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이제는 무조건 기소가 되는 거죠. 무조건 기소가 된다는 거는 결국 범죄 전력, 흔히 말하는 전과가 남게 되는 겁니다. 실제 처벌도 더 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는데 민식이법은 상해에 이른 경우,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습니다. 훨씬 세게 처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하시다가 스쿨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속도를 낮추시고 천천히, 그리고 좌우 앞을 잘 살피시고 주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정말 피곤하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내 사건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쳤다는 것에 대한 그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압박감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사람을 치고도 특히나 어린이라면 더 그 심적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다 조금씩 다 신경 쓰시고, 저도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 더더욱 신경 쓰고 천천히 다니고 있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와 민식이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에 또 이 사건이 더 수사가 진행이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